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말하면 좀 입 아플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좋은 스윙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절대 빼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척추 각도예요. 이 척추 각도가 어드레스 때 내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사실상 유지가 되고 그 상태에서 잘 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좋은 스윙이에요.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해도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골프 어드레스를 했는데 축이 오른쪽, 왼쪽 혹은 위, 아래로 이렇게 축이 계속 움직이게 되면 결국 좋은 스윙을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이것도 당연한 거야. 근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었을 때 제가 오늘 간단하게 표현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연습 방법을 드릴 건데요. 제가 연습 방법을요. 지금 TV 앞에서 바로 따라 하셔도 돼요. 혹시나 소파에 앉아 계시면 일어나셔서 그냥 저와 함께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클럽이 있으시면 클럽을 들으셔도 되고요. 클럽이 없으면 리모컨을 잡으셔도 되고요. 아무거나 잡으셔도 돼요. 자, 어드레스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저는 클럽이 있기 때문에 클럽을 그냥 오른발 쪽에다가 이렇게 기대 놨어요. 기대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거 크로스를 이렇게 해놓고 백스윙, 다운스윙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백스윙, 다운스윙 이렇게 했었을 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우선은 머리가 되게 가만히 있는 느낌이 있고 척추의 각도가 되게 잘 유지되고 있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시죠? 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백스윙을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죠. 점점 늘어나요. 점점 늘어나요.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봤었을 때 최대한 다 갔거든요, 저는 지금. 자, 다시 최대한 다 갔어요. 척추 각도 어때요? 되게 유지됐죠? 잘 잡고 있죠. 네. 마지막 최대한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척추 각도를 생각했을 때 그대로구나 하면 이때 클럽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척추 각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시면요, 클럽이랑 손이 더 이상 위로 잘 안 올라가요. 음. 몸의 꼬임도 잠시만요, 조금 힘들어서 왜냐면 몸에 꼬임이 생기면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긴 하지만은 힘들어요, 사실. 그러면 내가 몸에 꼬임이 생긴 상태에서 클럽을 잡고 백스윙을 하려고 하면 사실상 잘 안 올라가요. 그러면 척추의 각도가 되게 잘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면 백스윙 제가 클럽을 잠깐 보여드리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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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얼마 못 올라가요. 근데 대부분 백스윙을 여기까지 하려고 하죠. 네. 그러면 갑자기 척추의 각도가 들리게 되면서 위아래가 생겨요. 그럼 보여드리면요, 백 뭔가 단단해요. 그렇죠? 뭔가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느슨해요. 그럼 우리가 백스윙 할 때 1번으로 얘기하는 거, 몸의 꼬임이 적어지기 때문에 좋은 스윙도 되지 않을 뿐더러 나아가서 임팩트를 할 때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의 스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이 크다, 혹은 내가 백스윙 할 때 자꾸 들리는 느낌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선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천천히 백을 해서 난 최대한 다 갔어 라고 한 상태에서 백스윙 타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못 가요. 그러면 나중에 연습장에서 연습하셨을 때 두 가지 느낌이 들 거예요. 첫 번째, 회전을 옛날보다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회전을 예전에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면 얘를 세게 쳐야 되니까. 공이라는 애를 세게 쳐야 돼서 나는 거리를 더 보내려고 회전을 진짜 많이 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제대로 된 꼬임과 백스윙을 하면은 얼마 못 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회전이 적은 느낌이 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보다 손의 위치가 낮아요. 네. 그것도 보여드리면 오른쪽으로 가도 많이 갈 수 있고요. 척추의 각을 유지 못한 상태에서 든 느낌이 들면 손은 되게 높게 가요. 근데 많은 아마추어 분들의 인식 중에 하나는 손의 위치가 되게 위이거나 오른쪽이면 힘을 더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네. 물론 앞서서 김가영 프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세게 칠 때 많이 움직여서 세게 치면 정말 멀리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골프를 칠 때 굿샷과 배드샷의 차이가 너무 크면 안 돼요. 예를 들어 7번 아이언을 치는데 170이 나가요.
근데 미스샷이 났는데 120m가 나가요. 아, 그럼 큰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게 치려고 할 때는 사실 손의 위치가 위거나 아니면 오른쪽이 되게 큰데, 이렇게 축을 잘 잡고 나서 백스윙을 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회전을 적게 한 느낌이 오히려 들고요. 그리고 손의 위치가 예전보다 낮은 느낌이 정상이에요. 그러다 거리가 안 나가면 어떡해요? 여기서 또 어떤 게 나오냐면은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게요. 자, 백스윙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어요. 우선 다시 여기까지, 그리고 다운스윙. 제가 우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굿샷. 우선 스윙 쪽으로 봤었을 때 리듬감이 어땠나요? 좋았어요. 좋았죠. 네. 좋은 스윙이네요. 네. 바로 좋은 좋은 스윙이죠. 스윙이었습니다. 좋은 스윙이었어요. 우선 백스윙이 컸나요, 작았나요? 작았어요. 작아 보였죠. 네. 그러면 머리 위치라든가 축은 되게 잘 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나요? 네. 보였죠. 네. 그렇죠. 제가 원했던 게 이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축을 잡았기 때문에 임팩트 순간에 임팩이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정확한 임팩트가 됐기 때문에 비거리의 손해는 없는 거죠. 오히려 비거리의 손해가 아니라 비거리 증대가 되는 거죠. 왜? 임팩트가 정확하게 들어갔으니까.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물론 저도 세게 친다라고 가정해서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어느 순간 정말 타이밍이 딱 맞아서 정확하게 세게 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봤었을 때 막 이렇게 세게 쳐요. 뭔가 힘도 준 것 같고 파이팅이 넘치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제가 힘 쓴 거에 비해서 비거리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아요. 왜? 정확도가 떨어졌으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백스윙을 했을 때 척추의 각도도 좀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다운스윙 들어갔었을 때 정확한 임팩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몸의 움직임을 만들어요. 그럼 보여드리면은 큰 동작이 아닌데, 자, 스윙 보시면은요. 굿샷. 굿샷. 자, 스윙을 했었을 때 오히려 지금 저한테는 더 움직임은 적은데 비거리는 더 나가는 거죠. 157까지 나갔어요. 그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풀스윙을 한 게 아니라 컨트롤로 그냥 이렇게 스윙을 했거든요. 왜냐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동작을 보여드리고 솔직히 힘들어요. 근데도 비거리가 이렇게 나가는 거는 정확한 임팩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생각했었을 때는 진짜 축을 좀 잡는 거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생각을 좀 해보고, 그리고 내가 몸의 꼬임이라든가 생각을 봤었을 때 이런 느낌이 좀 꼬임이구나. 그러면 정말 내가 백스윙 했었을 때는 위도 있고 오른쪽도 있었는데 되게 제자리에서 돌고, 여기서 봤었을 때는 옛날보다 스윙은 작아진 느낌, 그리고 손 위치도 위가 아니라 전보다는 낮아진 느낌이 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정리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지금 김영주 프로가 좋은 스윙을 만들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데, 처음에 사실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이렇게 좀 힘을 빼고 간격을 유지한다. 그리고 지금 척추각을 유지하되 또 백스윙을 작게 해도 거리가 다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욕심이 많아지니까 힘도 들어가고 또 백스윙도 커지잖아요. 그런데 모든 걸 좀 작게 힘을 빼야지 오히려 더 좋은 스윙을 만들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진 자의 여유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투어 프로한테 정말 비거리가 많이 나가는 투어 프로한테 어떻게 하면 비거리가 더 나가요? 얘기했었을 때 스피드를 얘기하는 프로들도 당연히 있죠. 네. 하지만 제가 본 프로들, 정상급의 비거리가 정말 많이 나가는 프로들이 한 가지 얘기를 한다면 다 정확도를 얘기했어요. 그럼 정확도가 높아지면 임팩트 때 공의 찌그러짐이 커지죠. 그러면 스매시 팩터가 커지면서 정말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확도가 높아지면 일정성이 커져요. 근데 골프가 굿샷도 나오고 배드샷도 나오는데, 만약에 배드샷 차이가 너무 커버리면은 일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코어에 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좋은 스윙도 있기는 하지만은 좋은 스윙에 넘어가서 나중에 정확하게 임팩트 되고 정확한 스윙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앞서서도 정확하게, 그리고 또 일정성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드렸는데, 자, 재밌는 이야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타이거 우즈만 이름을 딱 들어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타이거즈가 무슨 얘기를 했길래 아니면 김영주 프로가 타이거즈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까? 네. 궁금합니다. 타이거즈가 이번에 아들 찰리와 같이 대회를 나갔어요. 그러면서 많은 화제가 됐었는데 타이거즈가 아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본인의 스윙을 따라하지 말려고 했어요. 오히려 나의 스윙을 따라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로리 맥길로이의 스윙을 더 따라해라 라는 아. 조언을 해줬다고 전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밸런스였어요. 로리 맥길로이가 투어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지금 세계 랭킹 1위가 될 때까지 밸런스는 무너진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야만 일정성이 나온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 좋은 스윙을 가는 게 밸런스인데요. 이 밸런스 이것도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연습만 하시면 누구나 다 좋아져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제 스윙을 보시면서 피니시 때 김영주 프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피니시 자세를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계시네요. 좋은 피니시네요. 좋은 피니시죠. 그리고 피니시를 잡는 동안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게요? 좋다. 좋은 스윙이다. 충분히 멋있다.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자, 제가 스윙을 할 건데 여기에서 그냥 편안하게 할 거예요. 백하고 피니시를 잡았어요. 네. 좋다. 근데 1번과 2번 스윙을 두 번 다 했었을 때 저희 피니시 때 제가 흔들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네. 그냥 임팩 이후에 스윙이 다 끝나는 시점에서 한 번의 밸런스를 잡고 서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끼리 생각하셨을 때 내가 3초만 피니시를 잡자라고만 해도 진짜로 밸런스는 좋아져요. 네, 맞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3초 피니시 생각보다 어려워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체크해야 될 게 좀 많거든요. 음. 스윙을 이렇게 하면서 한 번에 이렇게 끝난다? 이랬을 때 우리가 굳이 얘기하자면은 체중의 분배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척추의 각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체중은 어디에 실려야 되고 손의 위치는 또 어디에 있고 이런 게 사실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다 체크하지 않으셔도 내가 만약에 피니쉬를 한번 그냥 잡아볼까? 하나, 둘, 셋. 생각보다 내가 피니쉬를 잘 잡고 있네? 라고만 생각해서 연습을 반복해서 하시면은요, 밸런스는 100%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3초 피니쉬? 별거 아닐 것 같은데? 하면서도 내가 스윙을 한번 했는데 한 번에 끝나네? 혹은 피니쉬를 했는데 막 이런 느낌 있죠? 맞아요.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내가 밸런스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스윙을 좀 일정하게 정확하게 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김영주 프로가 이 3초 피니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말 생각보다 어려운 게 밸런스가 안 좋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적인 피니시 자세나 손 위치를 알려주시면 내가 밸런스를 잘 잡았구나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두리뭉실하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좀 디테일하게. 그러면 하체 밑에서부터 위로 제가 포인트별로만 말씀드리면은요. 문제를 내면서 자, 피니시 때 체중이 어디 있어야 되죠? 왼발. 왼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왼발. 그러면 제가 피니시를 잡았는데 왼발에 있어요. 그러면은 체중 분배를 했었을 때 발가락 쪽에 있나요? 뒤꿈치에 있나요? 뒤꿈치요. 뒤꿈치에 있죠. 그러면 체중 왼발에 뒤꿈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보시면 발만 백하고 왼발 뒤꿈치에 체중이 실리자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피니시를 보셨을 때 모양을 볼 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I자 피니시냐 혹은 역시자 이렇게 돼 있죠. 네. 피니시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또 피니시를 볼 때 I자인가요? 역시자인가요? I자죠. I자죠. 네. I자로 들어가면은 확실히 내가 마치 볼을 이렇게 던진 것처럼 편안하게 일정하게 스윙을 해줄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앞서 김가영 프로가 이야기했던 거랑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왼팔이 관절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돌아간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짝만 얹어주게 되면은 피니시가 된다라고 기억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결국 손과 클럽의 이 샤프트가 약간 귀 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굳이 약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정면에서 처음 시작 부분은 귀 위쪽. 근데 조금씩 내려가면서 귀 밑쪽으로 내려가는 피니시가 저는 좀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디테일하네요. 좀 디테일하죠. 그러면 우선 저의 피니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다시 마무리를 하면은요. 아, 하나, 굿샷. 둘, 셋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저의 체중은 왼발 그리고 뒤꿈치에 있고요. I자 피니시를 만들어주면서 손의 위치도 귀 쪽으로 들어갔어요. 네. 근데 저처럼 지금 처음에는 내가 피니시 때 밸런스를 못 잡고 있다라고 하는 골퍼분들은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정말 편안하게 그리고 작은 스윙 그리고 느린 스윙으로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연습 스윙도 필요하지만 내가 잘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 스윙 크기를 이렇게 해서 피니시를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스윙을 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피니시 하나 둘 셋 괜찮네. 그럼 조금 더 올라가서 하나 둘 셋 괜찮네. 이렇게 스윙 크기를 조금 작은 스윙부터 시작해서 풀스윙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는 피니시가 정말 밸런스 있게 3초 피니시 다 하실 수 있고 일정하게 스윙을 하면서 나아가 좋은 스윙으로 발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